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데 대해 백악관은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평가하고 오늘 3국 정상회담은 안보 논의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간에 이런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 그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실시한 나토 연설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제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mportant thing in itself that they all have been re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t the NATO summit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We share the same values, we share many of the same threats.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10년간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를 담은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새 전략 개념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관련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이번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 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을 양국이 함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간 결속은 대북 억제와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응한 양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가운데로 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마주보며 양쪽에 앉았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백악관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만큼 삼국 공조가 강화된 장면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상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4차례나 대면하면서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한일 간 협력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동맹국들 간의 강력한 연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약화 시도에도 이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협력은 기본이며 한일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보다 긴밀한 한일 관계와 미한일 관계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함께 노력하고 전략을 짜며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한일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to focus on areas of common interest, like dealing with North Korea. Neither Korea nor Japan wish to be dominated by another country, and so by banding together, they can maybe enhance their freedom of action and their ability to exist. 주말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역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일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양국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한일 관계가 긴밀해지면 안보와 경제, 나아가 공중보건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파트너십의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 2022 행사에서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꼽고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와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의 통치 아래 수많은 북한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생명을 잃고 고문당하며 장기 강제 노동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이날 VOA에 김 위원장은 국가와 동일시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가짜 사상과 가짜 신학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서 항상 지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세출위가 29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국무 예산안은 645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전 회계연도 대비 85억 달러 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규모보다는 17억 6천만 달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북한 관련 예산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경제 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일절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고 대북 방송 시간은 새 회계연도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제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맞서 승리를 거둔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 행사가 열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국 해군은 29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단순 해전에서 승전으로 변경한 것을 기념하고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 헌화식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 공격으로 전사한 참전용사 6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평해전 영웅들이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민식 보훈처장도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무단 침범해 한국 해군 참수리 357 고속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으며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